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원사주를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혼입니다. 재혼이 더 좋은 사주, 재혼이 더 마음 편한 사주, 재혼이 더 행복한 사주.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오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6개밖에 없죠. 6개밖에 없습니다. 지지는 12개의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6개가 양간이고 6개는 음간이 되는 겁니다.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신금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신금하면 보석이죠. 다이아몬드죠. 신금은 냉원을 겸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금은 일처리가 깔끔하다,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어떤 도구로 얘기하면 수술용 메스도 되고 날카로운 칼, 그죠? 가위, 아무튼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금은 얇은 판도 됩니다. 얇은 판이라고 하는 박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금의 남편은 화가 됩니다. 그죠? 화가 남편인데 이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여기 있다. 남편이 병호입니다. 천간도 화고 지지도 화를 놨습니다. 한마디로 저건 뭐예요? 병호 일간은 적토마로 갑니다. 그죠? 여포가 닿던 적토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그러죠.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나서 관원한테 저 적토마를 선물했죠. 그 적토마입니다. 이 병호 입장에서는 양인도 되네요. 여기도 화, 여기도 화 이렇게 놨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하면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관여 지동을 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관여 지동을 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형제를 놨지 않습니까? 또 불이 불을 봤으니까 성격도 어때요?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양인입니다. 그죠? 병우는 양인이죠. 양인이면 뭐예요? 양을 잡는 칼을 놨다. 그래서 양인을 놓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개입한다. 식상을 많이 놓은 사람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식상을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일은 못해. 자기 일은 남의 일처럼 못해. 근데 남의 일은 자기 일처럼 해. 그게 식상과다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식상과 양인은 약간 다른 겁니다.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 쪽에 가까운 거예요. 비겁이 많은 사람이 양인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인의 기운이 강하다, 비겁이 많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뭐다? 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겁이 많다는 얘기는 재에 문제가 생긴다. 재랑은 뭐예요? 내 돈이죠. 내 와이프죠. 내 처죠. 내 여자죠. 거기에 탈재 지신이 작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겁과다 양인의 그런 어떤 특성이 발현되는 게 된다. 이게 초년이죠. 초년.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죠? 여기는 조상궁이고 부모궁이잖아요. 여기는 내 띠, 여기는 내 월지 환경, 부모 형제 궁인데 여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죠? 환경이고 여기는요. 나와 내 배우자, 내 자식 궁이니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와 후자로 갈리게 되는 거죠. 전생과 후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다? 초년이다. 첫 번째 결혼한 남자가 병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주는 그죠? 그 정보를 읽어내는 게 역학자지 않습니까? 병호라는 남자를 만났구나. 병호라는 남자는 천간으로 지지로 화를 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승질이 불같고 급하기가 번개보다 빠른 사람이죠. 적토마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양인이라서 남편의 기세가 너무나 과도하다. 열기가 너무 세다. 이건 용광로죠. 이 용광로 뭐예요? 쇠도 녹이는 거잖아요. 쇠를 녹이는 게 보통 뭐 1500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니까요. 그 보석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남편 때문에, 과도한 남편 때문에
극심한 어떤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남편이 신금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제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압적이다, 고압적인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 말년 이후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금생수, 자기의 친구가 있네, 비겁이 있네요. 금수니까 내가 신금일간인데 금수가 보완되는 거죠. 예, 금수가 보완되니까 굉장히 좋다. 신금일간으로 보게 되면 초년과 중년 이후로 판단해 본다는 겁니다. 초년, 중년을 판단하면 초는 압박과 이별이고 재혼을 하면은 균형과 화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예,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초혼이 좋으냐, 뭐 재혼이 나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재혼이 정혼이다. 예, 재혼이 정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런 구조를 내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과 헤어지고, 그리고 이 말년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혼이 정혼이다. 꼭 초혼을 정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은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숨이 트인다,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죠. 그럼 도대체 늦게라는 건 얼마를 일단 얘기하느냐? 보통 37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7세 이후를 얘기하는 것은 늦어질수록 좋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초혼에 실패하는 이유가 경험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죠. 남자도 연애를 좀, 여자를 만나보고 여자의 어떤 성격, 그죠? 여자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 역시도 남자를 갖다가 데이트도 해보고, 그리고 술도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러면서 남자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좋아했던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콩깍지가 다 벗어질 때는 이제 단점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혼을 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늦게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사귀어 보니까 남자는 이런 성향이 있더라. 이해의 폭이 커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이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부할 때 봐요. 공부할 때는 이 이해력이 빠른 애들은 그 선생님 말을 따라가지만, 이해력이 부족한 애들은요,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때 이해는 못했어. 근데 한 1년, 2년 지나면 그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경험을 해라.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초혼이 운을 갖다 쓰는 운이라면, 재혼은요, 이 재혼은 뭐다? 운을 갖다 타는 운이다. 재혼은 운을 타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한 번이지 한 번. 아니,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삽니까? 돈도 안 벌고 폭행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죠.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서로 어때요? 서로 내가 일 분담하는 거죠. 이 원에서 사는 거죠. 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했다? 그러면 설거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담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 남자를 두신,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들, 그러니까 지금 장가갈 아들을 두신 우리 대주님들은 아들을 멀티플레이로 만들어야 돼요.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지 장가 갈 수 있어요. 장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이 초혼 실패하는 몇 가지 요인의 첫 번째, 이게 연과 월에 관성이 과한 때, 또 관성이 적은 때도 그래요. 연월에 관성이 과하거나 많거나 적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다? 관성이 형이나 충이나 공망을 먹을 때 그래요.
관성이 형이나 충우나 공망을 먹을 때 그죠? 초년 실패할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간이 신약한데 신약한데 초년이 관성이 과할 때 그래요. 관성의 힘을 받아치지 못하는 겁니다. 관성이 강하더라도 비겁인 내가 강하다면 그 관성을 갖다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약해요. 내가 신약한데 관성이 연월에 있는데 그죠? 맞아. 운마저도 관성으로 돌아오게 되면 관성이 들어온다는 건 나를 갖다가 굉장히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라 어디 갔다 와라 극제하는 거니까요. 그죠? 관성은 일이잖아요. 일도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관성은 결국 나를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정관이 있고 그죠? 편관이 있는데 편관이 귀로 변하면 귀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과하게 들어올 때 내가 신약한데 관성이 과하게 편관이라는 악기관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내가 큰 병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관성이라는 게 내 명예도 되잖아요. 내 명예도 되지만 그 관이 나한테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내가 그 관성 때문에 빛나기도 되지만 신금이니까 명예가 올라가도 되겠지만 관성이 과하게 되면 신금은 녹아서 그저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금이 녹아서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생활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게 관성이 지나칠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재혼을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 들어요? 초혼 대상자보다 초혼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한테 그 마음이 들지 그 첫 번째 만났던 남편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보다 좀 나이가 있거나 아무래도 자기보다 나이가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다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안정이 돼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때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